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전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에서 보셨던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영수 쪽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은 많이 가 있었죠. 제가 봐도 일단 6월까지는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6월 이후는요,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정실어냐, 수실어냐, 이것에 따라서 시간 배분도 잘 하셔야 되고요. 자기의 현실 가능한 목표는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판단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6월하고 9월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냥 훅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입시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3을 기준으로는 기말고사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시 일정 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두 자릿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곧바로 수능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뭐 기말고사에 대한 생각 아니면 6월 모평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이런 것들이 복잡하긴 하겠지만 주말 사이에 생각 잘 정리하시고 전략적으로 어떤 것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3이냐 N수생이냐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고3 친구들일 경우에도 내가 수시로서 승부를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도 판단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 줄 거라 믿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질문 게시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기존의 킬러 파트였던 문항들이 출제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이건 뒤쪽에서 얘기할 그래프 문항이 적었다 와도 연결이 되는데 작년에도 6월 평가원 때는 그래프 개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수능으로 가면서 그래프 개수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자료 제시 방법의 특성 때문이라도 이렇게 기존의 킬러 문항이었던 공업 문제나 아니면 시기별 도시인구 변화 등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이게 출제가 되게 되면 또 난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출제가 됐기는 했지만 농업 문제도요, 작년에 수월했어요. 근데 수능 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덜 된 편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덜 나오던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나오던 것들이 어렵게 나오던 것들이 안 나왔으면 새로운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뭐 지리 정보에 대한 거, 예를 들면 3번 문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거. 교통은 작년에도 2문항 정도는 나왔어요, 6구 수능에서. 근데 그 전에 없던 것에 비하면 조금 늘어난 거였고, 올해도 6월부터 출제가 된 거였죠. 그리고 교통단이 나왔던 문제 방식도 작년 6월에 있었던 것처럼 OX 막 이렇게 해서 있다 없다에 제시된 문제 형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또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20번 문제의 선지, 기업 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잘 안 묻던 도시들에 대해서 물은 거, 이런 것 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개념 문제는 아니지만 선지에 들어간 개념들 속에서는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출제 빈도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것들이 나왔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점수가 괜찮았는데 그냥 나오던 것들 중심으로만 했던 친구들은 또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세계지리에 비해서 그래프 문항은 많았어요. 하지만 9월이나 수능에 비하면 이게 많다라고 결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형식의 문항이 많았다라는 건데, 6번 문항은요, 기후와 관련한 문항이었는데 선지가 갑을병 3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나 아니면 갑을병정 4개를 가지고 나오는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선지의 구성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갑에서부터 동그라미 5번은 갑을병까지 이렇게. 보통 과탐에서 시도하는 방식인데 작년에는 세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한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새로운 형식의 문항들이 많았는데 16번 문제는 딱 보게 되면 와, 대구 주변 출신 그 친구들은 행복하겠다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창녕이냐 영천이냐 아니면 그 칠곡이냐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따가 본 문항 해설해서 풀어드리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낯서니까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지 문제가 푸는데 좀 시간이 빡빡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16번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놓고 17번 그래도 좀 수월했지만 20번 이런 것들은, 특히 20번은요 이게 보통은 한지보다는 생윤이나 윤사 이런 쪽에서 아니면 통사 모의고사 문제에서 보통 내는 형식들인데,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좀 내용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선생님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지리 선택했어요. 외우면 되니까 라고 했던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 형식이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문항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지보다 한지는 어려웠어요. 세지보다 한지는 어려웠고 그래서 등급 컷이 여러분들 아마 1등급 컷은 이 개념이 좀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봤을 때 원점수 다 못 본 것 같은데 1등급 컷 너무 높지 않아요? 이럴 수 있는데 1등급 컷은 아마도 N수생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3 친구들 중에서도 2학년 때 하면서 또 이렇게 빡세게 해왔던 친구들이 있어서 1등급 컷은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습니다. 만점은 아니어도. 하지만 3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한지는 있어 보인다. 라고 보이고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하면서 이번에 설령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아예 너무 어려워 포기해버린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보다 이번에 잘 봤다고 해서 우쭐해가지고 자아도취돼서 내가 국수 좀 더 부족했으니까 그거 할 거야 이랬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포인트를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좀 더 어려운 변형된 문항들에 대한 연습을 해주셔야 실전에 갔을 때 그래프와 통계가 결합이 된 킬러 문항들에 대한 적응력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 하나하나 해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드릴 수 있다면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문항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